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나섰다.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19 사태 속 우리 경제 돌파구는 무엇인지 집중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다. 네, 특집 힘내라 경제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안전판을 만들겠다며 나섰는데요. 어떤 안전판들이 있는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반등은 통화사부 체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그 전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증시가 최근에 많이 침체로 치닫다 보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증시 안정기금을 이제 마련하겠다고 해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증시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증시가 불안정하면서 실물 경제나 또 소비 심리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증시 안정기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0년 5월 달에 그 증시가 이제 1989년 대비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그 1000포인트였다가 한 7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그 증권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서 증권사들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한 5조 원 정도로 해서 증시 안정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래 당초 한 3년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증시 안정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한 3년 더 연장이 돼가지고 그 실제로 96년 5월까지 이제 유지가 되다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된 이유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증시 안정기금이 시장을 좀 왜곡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의 어떤 공정적인 그 형성을 위해서 일단 폐지는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5조 원이라고 하면 꽤 많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증시 코스피 시가총액이 79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조 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5조 원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이상 되기 때문에 네. 뭐 분명히 증시 안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신 증시 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몇 조 원 정도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네. 채권 안정기금 뭐 한 10조 원 정도 얘기하신 거 봐서는 한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1,400조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79조에서 5조 원 갖고 시장을 이제 좀 안정화시켰던 거하고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뭐 어쨌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은 그 기금이 모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금리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유동자금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역시도 역부족일까요? 예, 뭐 결론적으로는 네. 시장에서 그 유동성이 늘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지난 3월 16일 날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를 이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해서 네. 지금 거의 뭐 0.75% 제로금리 수준으로 이제 도달했는데요. 뭐 생각보다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통화정책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순매도만 증가하는 현상이 생겼고 네. 환율만 급등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은에서 생각했던 통화 정책이 좀 생각만큼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뭐 최근에 오늘인가요? 뭐 1조 5천 정도를 또 유동성 공급을 했죠.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매입해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만 봐도 통화 정책 0.5%포인트 인하한 게 별 효과가 없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 소비 감소와 함께 전체적인 기업들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에도 타격을 받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현 주소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많이 비교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그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오고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 잘 공급이 안 되면서 실물 경제가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침체 국면을 겪었던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금 경제 위기는 오히려 실물 경제에서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불안 요인들이 이제 증시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면서 증권 시장의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거에는 실물 경제, 금융시장이 이제 여파가 이제 실물 경제로 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 실물 경제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이제 미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만 늘리는 게 이제 중요한 것보다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저도 늘려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비 진작이거든요.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한 중산층 소비 진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전통 시장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뭐 쿠폰 발행이라든가 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2배 상향 조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일시적인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게 필요하고요. 최근에 재난소득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제 생각은 자영업들 같이 지금 소득이 많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재난소득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용보험료나 이제 건강보험료 인하하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어떤 그런 납부를 좀 유예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소득 좀 구매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제 신규 지원으로 12조 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총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50조 그거 갖고 되겠어라는 평가도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네. 가장 효과적인 거는 지금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시가 즉 불안 요인이 우리나라의 그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한 33% 이상 되는데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8%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금 그 금리가 인하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이 나빠지면서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머물러 있어 유인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를 매도하고 외국 달러를 매수해가지고 해외로 좀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고요. 실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 포지션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금지하는 네. 그런 정책도 나왔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쇼 커버링을 해가지고 현물에서는 계속 팔고 선물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유동성이 뭐 일정 부분 많이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안정화시키기 상당히 어렵고 다행히도 이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제 안정 요인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동자금 이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일단 안정이 돼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가 어떤 확고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투자 심리를 가지고 좀 더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의 가장 반등 이유 첫 번째는 이 한미 통화 스와프예요. 어제 속보로도 나왔는데 국내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막 치솟고 있는 환율도 좀 잠재워 줄 수 있을까요? 예, 환율이 일단 129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1250원대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네. 좀 안정화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도 한 2천억 정도 매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코스피에서 사실 불안 요인은 남아 있는 거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아직도 좀 증시가 안정화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국채 매입하는 그런 조치도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시중 유동자금 늘리기 위해서 요금을 예금에 대한 지준율도 좀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지금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기업들이 하는데 좀 코스트가 떨어졌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오히려 매출이 줄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신용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자금 조달 코스트가 떨어지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에는 선별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우리 경제 위기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수출 의존도라던가 뭐 내부 내수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참 여실히 불확실한 걸 봤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점을 고쳐야 될까요? 예,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한 경제 침체가 유발 요인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가 늘지 않게끔 하고 가급적 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그런 위기를 상반기까지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됐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백신 개발도 좀 해야 되고 치료제 개발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나빠져서 1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작년 1분기 마이너스 0.4%보다 훨씬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이제 나빠지지 않게끔 최소한 제한하는 요인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지원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전체 그 44% 정도 돼요. 상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중소기업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수출 보험료도 좀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다원화를 하기 위해서 수출 금융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WTO FTA 체결하면서 언제부터 정부가 이제 그 수출 금융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좀 각국에서 좀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출 금융 지원하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진작인데요. 중산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급여소득자를 위해서는 급여소득세율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낮추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들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소득이 줄기 때문에 재난소득에 대한 시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 확대 그리고 수출 지원을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